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선에서 완승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한껏 몸을 낮췄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재명 대표가 몸을 낮췄을까요? 그거는 프로파간다죠.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 이대로 2027년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3년 플랜, 이거를 제가 뭐 하나하나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3년 플랜의 개략적인 얼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3년 플랜은 2027년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려면 맨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그러면 지금 일부 매체는 자, 이번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은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총선 전날인 9일에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합니다. 원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총선 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총선으로 미뤄달라 그래서 미뤄준 겁니다. 뭐 그동안 대장동 재판도 안 미뤄졌다고 뭐라고 한참 얘기를 했었죠. 왜 이 얘기는 안 합니까? 이거는 미뤄졌거든요. 우이진 교사 재판 이것도 미뤄졌습니다. 총선 전에 날짜 잡으려고 하는 걸 이재명 대표가 계속 미뤄달라고 그래서 미뤄줬습니다. 3건 중에 2건을 미뤄줬는데 미뤄주지 않은 한 건만 가지고 뭐 정치 검찰에 뭐가 어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정치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맹점, 이재명 대표의 그 선전선동술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임무이기도 하지요.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이런 거거든요. 아니 3건 중에 2건을 본인 의사대로, 피고인 의사대로 총선 이후로 미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사법부로서는 할 만큼 한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눈치를 너무 봤다. 이게 뭐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재판에 뭐 한두 번 더 나온다고 해서 뭐 총선 압승할 거 뭐 지거나 그렇습니까? 대표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사법부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게 보다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7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아마 이 1심 선고가 나오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한 불구속 기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재판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마 대장동 변호사 이번에 당선된 그 사람들이 주로 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이 변호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양부남, 박균택, 김동아, 이건태, 김기효 뭐 이런 사람들, 김기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김기효가 아니고 김기태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을 변호하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결국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를 압박해서 뭐 자료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과거 선거법 재판 때 뭐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로 연결되는 이 의혹도 있었죠. 그것도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것처럼 뭐 특정 대법관을 어떻게 한다든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 뭐 다 법조계 인사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기묘묘한 방법,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재판은 지연되거나 아니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법과 뭐 정의의 관점에서 심판하겠다.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언론이 대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사법부의 공정성입니다. 고위법관들, 고위검찰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그 취재를 해보시면, 저희는 이제 그 취재를 하니까 취재를 해보면
사법부 만만치 않습니다. 사법부라고 법과 정의와 공정과 상식 이것만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도 그 정치 바람을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상당히 봅니다. 물론 뭐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눈치를 보는 사람이 뭐 소수라고 믿고 싶죠. 그리고 법원은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는 뭐 헌법에 규정된 대로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존 언론 매체들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총선에서 압승하니까 움찔하는 판사들 많을 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마 그 법원의 일부 판사들 중에는 이 부분을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거나 아니면 손 대더라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 강조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판사가 안 따르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3년 플랜에 3년 내내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 사법 리스크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대장동 변호사들일 것이다.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무슨 정치권 눈치를 보느냐? 아마 법조계 인사들 대부분 다 공식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차원에서 취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 사법부도 흔들린다. 그러면 흔들리느냐? 그래서 벗었느냐? 사법 리스크를.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판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뭐 2심, 3심을 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법 리스크에 휘둘릴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휘둘릴 것이다. 아니다.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휘둘린다는 말 또는 휘둘리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서 판결할 것이다 라는 말 어느 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휘둘릴 가능성 있다. 59%, 51%가 될지 49%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점이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아마 이런 압박은요, 2027년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경선 후보로 나서게 되는 게 2026년 6월 정도 일 텐데, 그러면 사실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플랜이라고는 하지만 사법 리스크 관리는 2년입니다.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 그때야말로 아마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눈치를 봐야 될 겁니다. 2027년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눈치를 봐야 되느냐? 눈치를 본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2년 이거로 아마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마어마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겁니다. 온갖 꼼수란 꼼수는 보지도 못한 꼼수는 다 동원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3년 플랜에서 또 중요한 거는 당 장악인데 당 장악은 완성됐습니다. 오늘 어느 매체를 보니까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의 67%, 3분의 2죠. 3분의 2가 친명계라고 합니다. 뭐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재명 대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결이죠. 뭐 무슨 반란표가 어쩌고 신경 쓸 여지가 없습니다. 다 부결입니다. 거기다 조국혁 신당 12명 마찬가지죠. 앞장서서 뭐 거기는 또 피고인들이 많은 그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은 불가능해졌다. 적어도 앞으로 3년간은. 이제 위증교사 재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찍 끝나서 확정이 일찍 된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 재판 그 혐의는요, 대개 과거에 보면 징역 2년 또는 2년 반 뭐 이 정도의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징역 2년 확정되면 구속되지만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눈치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구속을 장담할 수 없고 뭐 선거법 위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건데 그거는 2027년까지 아마도 1심도 끝나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게 뭐 튀어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의 그 확정판, 새로운 게 튀어나오면 그거는 그때부터 뭐 재판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은 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적어도 2027년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장학 그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8월 전당대회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재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저는 전망하건대 재도전할 겁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방탄을 형성하니까. 아니면 뭐 친명계로 그 대표를 또 물려줘서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재명 대표는 좀 위험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이런 거고요. 뭐 기타 이제 이런 거 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의외로 간단하죠. 그거야 뭐 야당이니까 반대하고 뭐 또는 뭐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대안 내놓은 거 별로 없죠. 뭐 그냥 뭐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거 주자 그런 자기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을 얘기, 기본소득 나눠주자 뭐 이런 거 그냥 표만 되는 얘기 뭐 이런 거 가끔 하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당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비판하면 되고 아주 손쉬운 3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이미 장악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3년 플랜에 거의 70 내지 80%는 사법 리스크 방어, 방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할 것이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장담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